예전부터 여기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서반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쪽으로만 많이 해왔어요. 마이크 잘 들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반이 저희가 이제 홍화가 피겠다 하는 걸 갖다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의 좀 구분하는 눈이 좀 많이 트이고 그래서 또 홍화도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찾아서 한번 잘 길러 보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영업 비밀 같으면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꽃을 피우면은 그 일반적으로는 녹색이 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홍색으로 피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그 색다른 느낌이 들고 우리가 홍화라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회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흔히 난의 가격으로 치더라도 이제 홍화가 상당히 이제 그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홍화를 처음에 제가 그 찾게 된 원인이 그 홍장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홍장, 홍화. 예전에 부산에 전시회 갔었는데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 전시장에서 그 홍화가 피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그 갖고 싶은데 사실 그때 해도 참 비쌌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무늬가 있으면은 나오겠다 해서 일본 책 같은 데 보니까 서반에서 나오는 홍화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늬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경상도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보면요. 전라도 지역은 난초가 조그마한 거 생각은 한 쪽이 커서라도 아주 대주가 될 정도로 잘 자랍니다. 근데 비해서 산에 가보면은 경상도 지역은 겨울에 굉장히 건조해요. 올 겨울에도 가뭄이 아주 극심해가지고 산에서 많이 말라 죽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산책을 해보면은 아유 뭐 좀 큰 촉도 굉장히 이 탈수가 많이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남들이 많이 죽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남들이 그 홍화가 핀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한 10년 전에 서반을 캐갖고 키웠는데 거기서 홍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전에부터 하긴 했는데, 키우던 사람이 그걸 갖다 이제 캐갖고 키웠는데 그게 홍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서반에서 나오는 경우는 제가 거의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갖다 많이 피워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작은 촉이기 때문에, 생각은 촉이라든지 한 촉짜리, 두 촉짜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죠. 그저 그냥 막 소반처럼 보였다 하면 사다 날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홍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무늬들을 찾으니까 홍화가 거의 100%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화가 이제 그 나오는 난의 이제 행태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첫째는 이제 그 민출란 행태, 무지행에서 나오는 경우죠. 그런 데서 이제 그냥 민출란인데 꽃이 홍화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꽃이 핀 상태로만 이렇게 발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호반에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호반에 무늬가 들다 보니까 무늬 들은 거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꽃이 이제 홍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잘 안 넘어가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게 이제 서반행입니다. 서반에서 이제 꽃이 나오는 홍화가 나오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흔히 우리가 연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녹색 잎을 가진 연서에서 홍화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 그 연서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연서에 이 서반 무늬가 또 이제 겹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반사평이라고 해가지고 서반사피 무늬인데 홍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서반에서 나오는 홍화 중에서 이걸 이제 행태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백골 쪽에 무늬가 드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산반 같은데 이게 서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산반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서반인 경우죠.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드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끝 부분에 살짝 무늬가 들거나 한 게 산체대에 나올 때 홍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서반사핑도 서반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 깜짝 서반행은 뭐냐면은 이 홍화를 그냥 무지행 홍화라고 생각을 하고 키웠는데 잎 가에 가장자리에 보면은 살짝 서반 같은 게 주로 보면 흰색으로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반 같기도 하고 또는 장애같이 살짝만 걸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오히려 색깔이 참 좋은 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넘어가네. 근데 이제 서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런 날에서 홍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홍화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잘 안 나온다는 거. 물론 황화나 이런 것도 요즘에는 다 인정을 받고 좋기 때문에 황화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 홍화가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호반에서는 서반 같이 보이면서도 호반성이 강하면은 홍화가 거의 안 나옵니다. 특히 서반은 대체적으로 이제 한 첫 촉이 나왔다가 1년 정도 지나면은 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소멸이 약간 흔적만 남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호반은 흔히 말하는 호피반을 얘기하죠. 이 호피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뒤쪽에는 호반 형태로 단절반이 남습니다. 그 단절반이 남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다 난초 속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안 나오는 형태고요. 그리고 사피 무늬가 아주 화려하고 서반 같이 보이지만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연서도 이제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잘 안 나옵니다. 연서 잎 색깔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산반에서 잎 끝은 산반인데 중간에 서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색화가 나올까 기대를 하는 경우인데 이제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서반이 먼저인데 키우다 보면 산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물론 다르게 볼 수가 있지만은 산반인데 이제 중간에 서반이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거의가 산반 앞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홍화가 나오지 않는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노란색 서, 황색서죠. 노란색으로 서가 나오는 경우에는 잘 안 나오고 이 노란색 서도 또 서반이 중간에 걸쳐져 있다고 해서 이 색깔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홍화 형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노란색 서는 결국 황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백색서, 하얀 백색으로 서가 이제 걸쳐져가 있는데 그 전체가 하얀 백색인 경우라든지 뭐 또는 백색이 많이 걸쳐져가 있다든지 유령처럼 그러한 경우에도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인 경우 되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꼭 서반 같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서반 같이 보인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홍화가 나올는지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바이러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무늬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은 바이러스인데 분명히 이거는 바이러스 무늬 같은데 그게 홍화가 나올 걸 기대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잎뱀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가 들면은 거기서 이제 이 홍화가 나오면 좋죠. 그래서 그걸 홍화가 나올까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홍화를 몇 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이나 천등 잘 아시죠? 만홍, 홍원, 대홍보나 뜨는 해, 화랑, 홍림, 삼홍, 수사,
산홍이죠. 산홍이었고 이번에는 삼홍. 환희는 이제 진주 백산에서 이제 이 가명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홍화로 아주 좋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홍화 중에서 좀 제일 잘 나온 건데 이따가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홍월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화보다도 홍화 소심이 더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홍화 소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태홍소는 난 책을 보셔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귀포 나는의 그 광고에 태홍소라고 나오는데 실물 그 꽃을 직접 보니까 꽃이 굉장히 크고 색깔이 참 좋습니다. 원래는 죽음소심이라 생각을 했는데 홍화소심으로 색깔도 참 좋고 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좋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기 그 서반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근데 이 나중에 하나 서반 그 저기 하나 나오죠.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요. 이제 곧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이 조금 저기 흐리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보기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그래도 막 공부를 해봅시다. 이 홍화의 홍색을 발현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발색의 기초가 되는 안토시아닌의 배당체로 고등식물의 꽃 색소 중에서 붉은색이나 녹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용성이 크고 물의 산도가 산성일 때는 적색 계열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이나 알칼리성에서는 청색이나 녹색 등으로 녹는 안토시아닌의 배당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꽃을 발현시킬 때 보면은 산성일 때가 오히려 홍색이 더 발색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칼슘을 주게 되는 경우로 비교를 해보면은 칼슘을 주면은 칼슘은 알칼리성입니다. 그럼 칼슘을 많이 줬을 때는 홍색이 잘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토시아닌이 건강식품으로서 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적포도주 심장병이 좋다 그러죠. 금정풍이나 블루베리 당뇨, 이 항산화제 이런 쪽에 안토시아닌이 좋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건강식품으로서도 요즘에 특히 암에 좋은 걸로도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혈관 질환에도 참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 왜 해놨냐면요. 우리가 난을 하면서 참 요즘에는 참 꼬불꼬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못 가다 보면은 정말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유행을 잘못하면은 이 선택이 잘못되거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행 지난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중투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들 있죠? 지금 후회를 하시겠죠? 근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은 그 시대에 따라서는 또 어떤 계열을 좋아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재미나게 넣어놨습니다. 위에는 성광사고 밑에는 본질배나 성교회입니다. 종교가 다르죠. 싸우겠죠. 근데 한 건물에서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은 상인하고 우리 서장가들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항상 서장하는 서장가들은 상인을 항상 비판을 하게 되고 뭔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인들은 서장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난 키워서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다 난 상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계속 또 이웃끼리 교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갖다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항상 요즘에는 난초하는 것도
요렇게 불안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비싸서 못 사기도 하고 또 열심히 키워서 꽃을 기대하고 열심히 키워봤는데 민출란 꽃이 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분이 됩니다.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돼지 꿈을 꾸면은요. 그래서 열심히 낫초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빨간색의 동글동글한 꽃을 만들어 갖고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죠. 예, 재미로 넣어봤고요. 자, 이제 그 무지에서 홍화 나온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대홍보죠. 만홍, 새벽. 이건 이제 그 불새라는 건데 창원에서 산채돼 가지고 이 홍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서반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뜨는 해죠. 자, 이제 그 서반에서 나오는 형태에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흐려서 안에가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저기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추죠, 그죠? 그림 좀 보입니까? 요 백골 부분에 연하죠, 그죠? 요 여추가 보면은 요 백골 부분이 그냥 그 아주 불규칙하게 백골 쪽으로 이 서반을 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늬가 많이 나올수록 백골 쪽에 무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추가 전형적인 백골 반행의 서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참 잘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이. 요거는 제가 이제 서반을 홍화를 서반을 키우다가 홍화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 가을에 요거는 캡을 씌워놨고요. 요거는 캡을 안 씌우고 그냥 수태로 덮어놨습니다. 이 꽃이 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캡을 안 씌워서 그런지 한 11월 달에 이렇게 발색이 됐습니다. 홍화가 색깔이 참 좋은 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반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서반에서 나오는 건데 무늬는 지금은 잘 안 보이죠. 그때 가을에 나오는데도 꽃이 색깔이 참 좋아요.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 백골에 호처럼 들어가 있죠. 이 호처럼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백골반 서반입니다. 요것도 그렇죠. 가운데 요 호처럼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이제 서반이고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거라도 이게 작년에 제가 키우다가 스프라사이드를 제 난실에 톡톡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사이드를 좀 열심히 쳤더니만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건데도 이건 올해 신하고요. 작년 신합니다. 이 사표반이 많이 들은 요게.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죠. 이것도 이제 올해는 또 백골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사진이 나오는가 모르겠네. 요난 있죠. 오늘 꿈을 잘 꾸고 오신 분은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하나분 가져왔습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근데 꽃 색깔이 잘 나오는 거니까 키워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미세 삼반행입니다. 미세 삼반행 중에서 여기 보면 삼반 같습니다. 근데 서반이죠. 요런 게 이제 작지만은 구해다 키울 만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요런 거를 한 촉을 꼭 요거만한 거 한 촉을 사다 키워 갖고 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삼반처럼 보이는 그런 서반입니다. 전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죠. 무늬가 나올 때 보면은 백색에 아주 미세한 삼반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늬가 화려한 서반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얘기로는 서반이 화려하면은 꽃 색깔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디 전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무늬가 화려한 서반에서 훨씬 더 좋은 꽃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물론 발색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했던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화려한 서반이 화색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늬가 잘 들어가 있죠. 거의가 뭐 이 홍화가 나올 거라 보이는 서반입니다. 이런 꽃을 안 보고 인터넷에 찾아서 올려봤는데 아주 그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반이 잎 끝에 무늬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 중간에 밑에도 이렇게 서반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서반이 좀 무늬가 참 불규칙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약간씩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서반 무늬의 형태가. 요 아랫부분을 보면은 요런 부분에 보면은 서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이제 더 자라면서 요 속장에서도 또 서반이 나오고 그런 형태입니다. 똑같은 거죠. 서반이 이제 그 무늬가 앞뒤로 그 세촉다 앞쪽에 있는 세촉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홍색이 나오죠. 앞에 봤던 서반하고 같은 꽃입니다. 여기 아까 이제 그 환희라고 이제 가명을 한 꽃인데 이쪽 뒤에 요 서반 보이죠? 그 전 잎에 이런 서반이 걸쳐져 있는 홍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잎 끝에는 무늬가 잘 없고 아랫부분에 기부 쪽에 무늬가 거의가 다 걸쳐져 나와요. 그 서반이 나오는 게 제일 색깔이 홍화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잎 끝에 무늬가 드는 것보다도 속장 무늬가 속장에서 맨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무늬가 나오는 거, 꼭 맨 속장이 아니더라도 아래쪽에서 무늬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홍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보면 요 위쪽 요것도 보면은 위쪽에는 거의 무지예요. 무늬가 잘 없어요. 올라오다 소멸이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잘 없는데 아래쪽에는 거의가 무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요 사진을 흐려갖고 잘 안 보이고, 원래 서반도 잘 안 보이는데, 요런데 좀 희끗희끗한 요런 부분들이 다 서반이 걸쳐진 거라 찍었는데, 이건 좀 약하게 무늬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일출입니다. 일출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반, 대표적인 서반 홍화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끝에도 무늬가 잘 나와요. 끝에도 무늬가 잘 나오는데, 여기 요런 데 보면은 서반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황색 서에서 나오는 서반이라 그랬죠, 제가. 서반하고 서반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그렇게 붙이는데, 서반은 그냥 밋밋하게 그냥 중간에 노란 무늬가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서반 같은 경우에는 요 무늬가 드는 게 불규칙합니다. 요 부분에 들어가는 게 일정하게 그냥 일정하게 안 들어가고 아주 불규칙하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홍화가 나오는 구분하는 방법에서 참 좋은 제일 필요로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아래쪽에 무늬가 들어가 있죠. 옆에서 본 그림이고요. 현재 일출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요 새까맣게 타는 거 있죠. 서반 무늬가 많이 들거나 하면서 요게 일부가 조금씩 햇빛에 새까맣게 타듯이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서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홍화가 잘 나옵니다. 추작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요런 데 서반이 화려하게 잘 들어가 있죠. 연등. 홍화수심인데 제가 처음에 홍화수심 가져왔을 때 이 서반을 이제 봤는데 백색으로 들어가는 이 서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화에 소심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전시에 나온 것도 참 사진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불규칙한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자, 화려한 서반 중에서도 이 꽃을 빼고
꽃을 빼고 서반을 쳐다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무늬가 전 입장에 다 걸쳐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무늬는 이제 이 입장이 나오면서 서반이 다 걸쳐져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거의 청청으로 이루듯이 이렇게 이제 무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홍화를 기대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역시나 색깔도 좋고 화형도 좋죠. 요 실물을 봤는데 그 색깔도 참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화려한 서반은 색깔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몽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스파라사이드 약해 받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죠. 아마 이것도 스파라사이드 약해로 사피반하고 이렇게 서반이 아주 많이 무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몽이거든요. 제 친구가 키우는 건데 무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스파라사이드 약해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요런 데 무늬들이 백색을 띠고 있는 것이 색깔이 또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무늬가 백색이죠. 백색을 띠고 있는 것이 무늬가 좋다고 해요. 서반이 백색인 경우 그런 경우가 더 잘 나오고 또는 서반이 또 이게 사몽인데 또 이거 보면은 같은 겁니다. 뒤쪽은 스파라사이드 약해를 맞았다가 앞쪽은 괜찮죠. 이것도 사몽이에요. 제 친구가 키우는데 요거는 또 이제 어떠냐면은 요 부분이 홍서 있죠. 홍서반 형태로 뻘겋게 나와요. 신화도 좀 뻘겋게 나오고 사진상으로는 좀 그렇게 많이 붉게 안 나오는데 실물 보면은 상당히 붉게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이게 서반이라도 약간 형태가 많이 변하는데 세 가지 다 변한 형태 다 이렇게 그 홍화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 좀 전에 앞쪽에 사진하고 같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무늬가 많이 나오죠. 홍림이라는 건데 서반 홍화로서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죠. 근데 요것도 이제 그 처음에 이 잎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서반에서 나온 홍화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배양하고 있는 건데 서반인데 홍화 사진이 없습니다. 홍화인데 엽성이 참 좋고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작년 신화인데 전체적으로 걸쳐져가 있는 무늬들이 홍화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요 같은 건데 요런 데 들어가 있는 무늬가 백색이고 그러면서도 얼룩얼룩하니 아주 그 무늬가 참 좋고 이게 엽도 참 예뻐요. 여기 이제 올해 사진입니다. 좀 밑에 여기에는 지금 녹색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좀 있으면 또 서반하고 걸쳐져가 나옵니다. 근데 요 끝에는 서반이 많이 묻어가 나왔고 뒤쪽으로는 무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볼게요. 요 앞쪽 보면은 무늬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쪽에도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요 아랫단에는 무늬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무늬가 나오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특징적인 게 여기 보면은 이 보호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뭐라 그러죠? 화근이라고도 이 꽃에 나오면 화근이라고 하는데 신화에 이 잡색이 참 많이 들어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별로 그렇게 이게 많이 들어 나오면 꽃이 보기가 좀 싫을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좀 가치로 안 듣는데 홍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묻혀버리니까 하나도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주는구나. 황화 같았으면은 아마 이 색깔이 많이 표가 나니까 좀 그랬을 건데,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크기 때문에 좀 덜한데 처음에 올라올 때는 빨갛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사진인데 좀 무늬가 참 많이 나왔죠. 이것도 이제 그 생강근 한 촉짜리 3만 원을 주고 산 홍화입니다. 조그마한 진짜 아주 작은 서반 한 촉짜리를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사갖고 그냥 심어갖고 키우니까 계속 무지도 전체가 무지가 나왔다가 서반이 나왔다가 이러다가 작년에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이 완전히 홍수로 또 나옵니다. 그전에는 홍수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홍수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홍화가 피었는데, 다음 장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요 잎을 보면은 아래쪽에 무늬가 있죠. 아래쪽에 이 무늬가 들어가 있고, 이 촉도 이제 그 무늬가 홍수식으로 나타나 있고, 아주 이 사진은 조금 덜 그런데, 실물에서는 상당히 좀 뻘겋고 이러니까 보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홍화가 이제 색깔은 잘 나왔습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뒤촉이 보이죠? 이쪽에도 보면은 약간 소멸된 흔적이 보이고, 이건 조금 남고, 이건 이제 더 밝게 남아 있고, 이 이제 그 점점 이렇게 소멸이 돼 나가죠. 이것도 이제 생강근 한 촉을 키워갖고, 서반이 나오길래 계속 키웠더니만 좀 약한 상태에서 요게 지금 꽃입니다. 꽃. 작년에 꽃을 달아가 수태를 좀 달리기에 그냥 올려놔 봤더니만은 홍화가 나왔습니다. 좀 잘생기진 않았지만은 그 홍화로 이렇게 피었는데, 이 전형적인 서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홍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방금 그 꽃에 오래 신합니다. 오래 신한데 여기 보면은 서반이 남아 있죠. 작년 촉인데도 남아 있고 이제 오래 신하고 그러는데, 이 보호색이라는 게 또 이것도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요 서반을 또 마찬가지로 기부 쪽에 서반이 많이 남아 있죠. 전체적으로 얼룩얼룩한 서반이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체 난 자체가 연서처럼 색깔이 좀 아주 연해요. 아주 찐녹의 서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꽃이 작년에 지난 봄에 꽃을 피웠더니만은 이렇게 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꽃이 이 피면서 이게 좀 촉이 크고 나면 또 촉을 달고 올라와요. 그래갖고 아주 약한 촉만 자꾸 올려갖고 꽃도 굉장히 약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색깔은 참 좋은 색깔로 나와요. 근데 제가 색깔은 참 좋다 하면서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화형이 좀 특이하죠. 요 잎이 안 부러지고 그냥 감싸 안듯이 이렇게 생겨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좀 말 수는 없습니다만은 색깔만큼은 참 홍색으로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집중 배양하려고 이제 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올해 아마 꽃은 또 피울 것 같습니다. 같은 난입니다. 이런데 서반 보이죠? 지금 올신합니다. 올신한데 여기 보면은 서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끝에는 이제 이렇게 서처럼 나오고 밑에는 또 서반이 나오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신한데 보면은 서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도 무늬가 좀 보이죠? 약간 같은 난입니다. 여기도 무늬가 좀 보이고 이제 그 아래쪽에도 이제 점점 올라오면서 또 무늬가 나와요. 제가 서반을 키워가지고 이 가장 꽃도 좋고 색깔도 좋은 난인데 홍올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난이 그 서반 한 촉짜리를 제가 25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키우다 보니까 양쪽으로 두 촉 올라오더니만은 그 이후로도 그냥 이 촉이 잘 올라와요. 그런데 크다가 막 이모작도 하고 막 이 난이 약하게 자꾸 이제 크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발부가 조그만한데도 꽃대는 또 되게 굵게 올라와요. 아주 약한 상태에서 달린 꽃인데도 꽃이 화형도 참 좋고 색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한 30촉 정도 불려놨는데 올해 꽃 달아갖고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사진입니다. 서반이 희한한 게 말이죠. 제가 그 전에 산채쪽 한쪽 때 키워갖고 10촉이 넘을 때까지도 서반이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냥 무지 형태로. 약간 잎은 좀 연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반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분주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서반이 나와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서반이 나오는데 항상 요 밑에가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확대한 거고요. 이제 전체 올해 전체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작년 초하고 무늬들이 다 비슷하죠. 근데 실물을 보더라도 참 화려하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잎은 그렇게 뭐 이 광엽이나 또 육질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꽃은 화형도 좋고 색깔도 참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 사진인데 요 밑에도 또 그렇게 서반 무늬가 이제 더 밝게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같은 난입니다. 이 난이 참 재밌는 난인데 꽃 화형이 조금 좀 예쁘게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은 잎 끝에 조복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복륜이 들어가 있고 내내 조복륜만 있는데 꽃은 홍화로 피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홍화로만 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피우다 보니까 또 다른 모습도 보여요. 이제 작년에 서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에는 서반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서반이 나오는 거죠. 제가 좀 꽃을 좀 잘 못 키워갖고 화형은 좀 이렇습니다. 근데 홍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난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좀 이쪽에는 홍색이 좀 가운데 약간씩 들긴 한데 가에는 복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복륜 복색 같죠. 근데 이게 다 이제 홍색을 다 들어버리면은 덮어져 갖고 그게 이제 복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서반사피행 중에서 이타님이 올린 우리 에란마을에 올려놔서 제가 그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 생각에 홍화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서반 형태만으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나는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는데 요거 보입니까 이거? 조금 타듯한 무늬 있죠. 아까 새까맣게 탄다 그랬죠. 끌리듯이 탄다 그랬죠. 요런 무늬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밋밋하게 얼룩이 지는 게 아니고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얼룩이 많이 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화가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제가 아직 꽃을 개화를 못 시킨
뭐 기대품들을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화려한 서반하고 이 위에 있던 엽성 좋은 거하고는 다른 종입니다. 근데 서반이 그거하고 무늬가 거의 똑같은 형태입니다. 좀 녹이 좀 적기는 하지만은 키우다 보면 녹은 문제없이, 그리고 또 잎도 이렇게 무늬가 들더라도 잘 타지 않고 잘 자랍니다. 좀 분주를 해가지고 좀 촉은 좀 약합니다. 같은 사진이고요. 자, 이난도 보면은 요 백골 쪽에 백골 반행입니다. 이제 서반이 백골 쪽에 서반인데 제가 이거 이난은 제가 같이 있는 남상인이 자기가 이제 서반을 산채꾼한테 사다가 이제 기르고 있는데 약해갖고, 난이 너무 약해갖고, 서반은 좋은데 난이 약해서 이제 제가 그냥 관심도 안 두고 있다가 은혜에 보니까 그냥 심심하니 갖다 놔봤어요. 그러니까 참 잘 자라고, 의외로 잎이 길지 않고 이 서반 무늬도 좋고 엽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와서 참 화행이나 색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화행이 좀 좋은 홍화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참 기대를 하고 있는 난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한쪽씩 분주를 해놓은 사진인데 백올반으로 이렇게 무늬가 잘 나와서 요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 이제 화려한 서반 형태의 대표, 제가 이제 아직 꽃을 못 봤습니다만은 서반이 참 좋아요. 근데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나오고 처음에 백으로 올라옵니다. 요런 데 보면은 백색이죠. 백으로 올라오고 이러면서도 소멸이 되면서도 얼룩반이 남고, 또 얼룩반이 남으면서도 이 백올반 형태로도 남고, 그래서 홍화는 틀림없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무늬가 참 좋아서 이제 제가 참 기르고 있는데 꽃을 잘 안 답니다. 요때 꽃을 달았어야 되는데 꽃을 못 달고 분주를 했더니만 또 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여기 키우다 보면 요 촉 있죠? 이 촉이 중투였었어요. 서반인데 이게 요 중투로 나왔어요. 요 촉이. 요게 지금 중투 무늬입니다. 약간 소멸이 반쯤 오고 이랬었는데 이 대신에 올해 그 다음 해로는 무늬가 안 나옵니다. 제가 한 촉짜리 생강근을 산 겁니다. 요런 데 들은 무늬가 얼룩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홍화가 나올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요런 데 무늬 보이죠? 이제 이게 일정치가 않고 꼭 햇빛에 이게 가린 것처럼, 가려서 제대로 색깔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요 무늬가 홍화를 잘 피울 수 있는 무늬들입니다. 같은 난인데, 한번 어떤 데 보면 이렇게 햇빛에 끌린 듯한, 이게 새까맣게 되기도 하고 또는 갈색으로 좀 남기도 합니다.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뭐라 그럴까, 흰색으로 이제 탈색이 되듯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전형적인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요 뒤촉, 요게 산채촉입니다. 이게 이제 산채촉 때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 끝에 보면 무늬가 조금씩 보이죠. 근데 이게 기르다 보니까 무늬가 잘 안 나와요.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근데 요 뒤에 확대 사진을 보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난초 참 키우기 참 희한합니다. 잘 클 것 같은 놈은 잘 안 크고, 요 생강은 한쪽을 키운 거고요. 요 나는 이 생강근 촉에서 지하갱 있잖아요. 지하갱 그걸 갖다가 잘라갖고 키운 난입니다. 이게 촉수가 더 많죠. 잘 크고. 이제 요 무늬 보이죠? 요게 이제 서반이 들었다가 소멸되는 흔적으로 가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홍화가 잘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신화의 그 잡색이 좀 보이죠. 여기 보면은 요것도 처음에는 그 참 많이 들어가 나옵니다. 이 사진 주인 계시죠? 우리 그 에란마을 카페에서 서반을 찾아보니까 홍화 나올 만한 거는 아까 이타님 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 딱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요 잎에 3반으로 올려놓으셨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실물을 안 봐서 3반이라고는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 예. 서반이죠. 3반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서반이에요. 그리고 요 배골을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요 배골을 따라서 거의 배골 반행의 서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런 부위에 서반이 들었다가 소멸되는 흔적이 있고, 이쪽에도 서반이 들었다가 소멸되는 흔적이 있고, 여기도 여기 무늬죠. 요 부분에도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는 배골 반행에서 또 서반도 잘 걸쳐져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홍화가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서반을 제가 초장기에는요, 난을 기를 줄 모르니까 서반 한쪽짜리 이런 걸 키우면은 어느 세월에, 그렇죠? 몇 년 걸리겠습니까?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 만생님이 길러갖고 몇 년 걸릴까요? 5년 안 걸립니다. 5년. 그렇게 빨리요? 7년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7년이면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근데 5년이면은 그 안에 연부 걸리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가요, 서반이, 홍화 나올 서반이 참 약해요. 희한하게 잘 죽습니다. 꽃을 달 때가 돼서 이제 올해는 꽃 달아야지 하고 딱 분주도 안 하고 딱 하나분밖에 없는데 그걸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그해 꽃을 달자 연부가 와갖고 폭삭. 그걸 한 5번 정도를 그랬습니다. 홍화도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희한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홍화 나오는 그 나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틀린 말입니다. 뭐 별로 그 일반 민출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서반이기 때문에 민출란보다는 다소 좀 약하다는 그 차이만 있고 별로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생님 잘 키우셔서 분주해 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약간 서반이 있죠. 이것도 이제 홍화가 참 좋은 서반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백골반에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것도 이제 다른 종의 서반입니다. 또 아래쪽에 무늬가 들어죠. 이게 이제 아까 그 끔게 타는 듯한 그런 무늬들이 아주 많은 종이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이것도 보면 여기에 흔히 말하는 보호색이 참 많이 있죠. 그 이단이 제가 저는 이단을 10년을 키워도 아직 꽃을 못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색깔이 많으니까 별로 참 재미없는 종자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키우다 보니까 서반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잎이 또 길지도 않고 또 아예 뭐 단엽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지도 않는데 다 길어도 한 10cm나 15cm 그 사이 정도 되고 대주가 되더라도 그랬어요. 근데 꽃 달만 할 때 분주를 했더니만은 근한이 죽고 뒷대 갖고 다시 키웠는데 또 그것도 이래저래 해갖고 제대로 잘 못 크고 해갖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세력은 좀 받아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냥 한쪽 구석에 있다가 보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꽃이 피어도 잎이 짧으니까 화형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서반이 나오는 걸 봐도 홍화 형태고 이게 이제 좀 상승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이제 그 선반 형태에서 지금 저 색보다 좀 더 진하게요. 예. 피워봐야 알겠지만. 3반 형태. 3반에서 저기 이제 보호색이 저기서 더 진하게. 아, 3반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간혹은 이게
이게 어떤 색깔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화소심 같은 경우는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홍화소심은 그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색깔을 나타내는 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제가 이번에 올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홍화가 나온 것들이 보니까 요게 또 유독 많아요. 제가 꼭 그런 놈을 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다른 남들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홍화 나온 놈은 요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홍화 색깔이 나오는 거하고는 별로 연관성은 없을 거라 봐집니다. 작년에 그저 알로인 분양이 준 하란인가 한쪽 받을 예, 예, 예. 그게 양쪽으로 신화를 붙여놨는데 까맣게도 나오고 아, 예, 그거는 이제 그 아마 해랑계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란이라든지 그 중국 해랑계통은 다 새까맣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우리 출란하고 달리 해랑계통이라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진주 근교에서 산책했어요. 예, 아니죠. 이 하란인데 왜 그러냐면은 8월 초에 꽃이 달려갖고 8월 말에 꽃이 핍니다. 그럼 8월 말에 꽃이 피는데 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러갖고 이렇게 분주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다 분주해주고 두 화분 또 촉이 4촉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확대한 사진인데, 뒤쪽에 보면 서반이 있는데 좀 흐려서 잘 안 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중간중간에 서반이 잘 걸쳐져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아주 엽성이 좋은 서반인데 참 난초 잘 길러야 되는 경우가 이날을 보고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제대로 못 키워서 아직 꽃도 못 보고 이 촉수 번식은 좀 돼가 있는데 제대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냉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냉해를 하여튼 처음에는 뭐 냉해인지도 모르고 뒤쪽에 단지 온 거 보입니까? 냉해를 받으면 단지가 엄청 옵니다. 근데 이 단지가 약을 아무리 쳐도 하나도 안 들어요. 조금 듣는 듯 하다가 또 오고 또 오고. 아예 단지가 안 멈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냉해를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균이 침입을 했을 때는 단지가 낫습니다. 근데 냉해를 받았을 때는 그 균이 침입을 조직이 약하니까 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약을 쳐도 그게 또 안 듣고 또 번지고 그리고 잎이 이렇게 잘라내야 될 정도로 잎이 많이 타기도 합니다. 여기에 서반이 참 좋고 엽성이 잎배는 아니더라도 잎배하고 중간쯤 될 정도로 엽성이 좋은 서반이고 제가 홍화를 기대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키웠는데 한쪽 올라오면 뒤쪽 다 죽고 계속 그 반복되고 화분은 한 20화분인데 전부 이 모양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모양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제일 큰 화분입니다. 여기 서반 보이죠? 여기 서반이 보이고, 요 밑에도 이제 서반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 세력은 좀 약합니다. 요 중간에 보면 냉해로 단지 오고 잎끝이 타고 반복되고 하다가 이제 그게 잡히니까 이제 잘 커요. 세력도 좀 받고. 잎도 좀, 이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광엽이고 잎도 좋고 그랬는데 잘못 키우고 이랬습니다. 이쪽에 탄 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냉해로 받으면 이렇게 잘 탑니다. 요 뒤에 있는 것도 다 같은 종인데 요게 이제 꽃을 제가 홍화를 기대하는 것 중에서 화형이 좋아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색깔을 내는 거는 요즘에 기술적으로 좀 잘 내면 되는데 화형이 좋지 않으면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형이 좋을 홍화가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요것도 홍화인데 서반 무늬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홍화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난도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어디서 구한 종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서반을 키우다가 연부 와가지고 이 뒤촉을 겨우 살려갖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무늬를 보니까 홍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요 밑에 무늬가 들고
이 부분에 약간 새까만 거 보입니까? 요 근처에 보여요? 예. 요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서반 무늬 자체가 거의 뭐 홍화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깜짝 서반해는 형태로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요 한 촉짜리를 구입을 해가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늬가 보이죠? 여기에 요 입하고 요 입하고 요쪽 입하고 다 이제 같이 서반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작을 때는 거의 입뺀 서반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여튼 제가 원래 제가 난초 살 때는 아주 그냥 과감하게 삽니다. 종자가 좋으면은요 2배로 비싸게 줘도 괜찮고요 3배로 비싸게 줘도 괜찮습니다. 종자 나쁜 거 3분의 1 가격으로 사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 싶은 거는 어쨌든 먼저 사놓고 봅니다. 근데 엽성이 괜찮아가지고 샀는데 그 뒤로는 서반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꽃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서반은 이렇게 무늬가 있다가 아주 화려한 서반에서도 계속 무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꽃 달 정도로 이 촉수가 많이 불어가 있습니다. 이 전의 사진이고요. 근데 이제 요난이 보면은 무늬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홍화가 나올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일 겁니다. 보입니까? 요 서반. 날씬하죠? 아주 고가로 주고 산 서반입니다. 왜 고가로 줬겠습니까? 그런가요? 여기서 같이 나온 이거보다 못한 잎들이 2화가 나왔습니다. 이 서반 무늬가 아주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소멸이 안 될까 봐서 호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끄림칙에서 구입을 안 할까 하다가 샀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홍화가 두 화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무늬 때문에 홍화가 나오면은 대박이죠.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이 무늬를 보면은 얼룩지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탁 흠이 뒤쪽에가 호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난초를 참 잘 키운 죄로 서반 행태로 보면은 홍화가 반드시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서반입니다. 확대 사진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냉해를 받아가지고 이 뒤쪽이 탄저 온 게 잘 안 보이죠? 탄저가 참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를 해가지고 키웠는데 그나마도 지금은 탄저가 안 오고 있습니다. 냉해를 받아가지고 탄저가 오니까요. 작년에 제가 일주일마다 약을 쳤습니다. 매주 쳤는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름만 좀 넘겨다오. 여름만 좀 넘겨다오 하고 했는데 다행히 여름을 넘기고 더 심하게는 안 오고 정지가 되었습니다. 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좀 이 세력이 좀 빠졌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키워갖고 꽃을 피워야 되겠죠. 만생님 언제쯤 꽃 달겠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네. 이단 괜찮습니까? 단엽 복륜입니다. 참 제가 가슴이 아픈 난입니다. 죽었냐고요? 목숨은 살아 있습니다. 사진을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생강근이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올 것 같아서 또 이런 난을 참 키우면서 잘못 키우면 안 된다는 걸 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원래 산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늬가 처음에 작을 때.
산채를 해왔을 때 요 키만큼 되는 거를 가져왔을 때 요쪽이 3반 같았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복륜처럼 남아요. 근데 기르다 보니까 유령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크면서 이게 소멸되면서 3반 복륜이 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짤록병이 와갖고 신화가 다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눈자리도. 그래서 신화를 못 올리고 작년에 눈을 못 올리고 생각은 자라갖고 아마 지금쯤 눈이 자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난을 잘 길러야 되는데 이런 종자를 정말 잘 키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난인들인데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난이고요. 잎이 아주 육질 두터운 난 있죠.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육질 두터운 난에서 무늬를 이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난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난으로 분류했는데 아마 단엽의 무늬종은 제가 최초로 캤을 겁니다. 90년도에. 그때 단엽의 무늬종을 캐가지고 보니까 그때도 그 난들도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무늬가 산채 때는 잘 나오는데 키우다 보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거는 뭐 유령으로 나왔고 소멸대가 남으니까 무늬가 아주 잘 남는데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키워갖고 다시 신화를 받아야 되겠죠. 자, 홍합 발색 방법입니다. 8월 말쯤에 캡슐을 합니다. 처음에 신화 올라오자마자 바로 덮지 말고 어느 정도 녹이 차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캡을 처리를 해가지고 난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되도록이면 12월 1일부터 캡을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성질에 따라서 뭐 1일 날 해도 괜찮은 난이 있을 테고 2월 1일 날 하는 경우도 난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홍화들은 12월 1일에 캡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오전 햇빛을 좀 주는 게 좋고요. 뭐 차게 관리하는 것은 필수죠. 예, 우리가 난을 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아주 인격적으로 수양이 참 잘 된 사람인 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안 맞습니까? 그런데 남의 난을 보고 참 색깔은 좋은데 잎 끝이 조금 부족하다. 늘 보면은 좋은 점을 앞세우는 것 같으면서도 흠을 잡게 되고 또 특히 상인들은 난초를 사게 되면은 늘 좀 흠을 잡고 삽니다. 그래 좀 싸게 살까 봐서. 근데 난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좀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 그렇죠. 다툼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 사는 데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항상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항상 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서로 좋은 말을 하고 난을 평가할 때도 빨간색 꽃을 한번 피우기가 쉽습니까? 근데 전시장에 가서 홍화가 요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1호라 있죠? 두화소심. 갖고 계신 분도 여기 있겠죠. 근데 1호라가 뭐가 그리 부족합니까? 낙견이라서 좀 파이랍니다. 약간 처졌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난이든 사람이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만한 화행에 그만한 두화소심이 아직까지도 없는데 더 좋은 것도 있기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좋은 난을 그래도 뭔가 좀 부정적인 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두화소심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말은 되도록이면 안 뱉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정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새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은 비행기가 추락할지도 모르죠. 네, 감사합니다.